보험업종 중에서는 손보를 조금 대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팀의 이홍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인 이제 보험 쪽과 이제 증권 쪽 이제 1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손보사들이 좀 기대를 크게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컨센서스가 좀 많이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제가 자료 발간할 당시로 놓고 보면은 손보사가 컨센 대비해서 한 20% 정도 더 잘 나오고, 생보사는 뭐 조금 더 잘 나오거나 뭐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증권사는 한 10% 이상 좀 하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이제 주가 상승률도 일정 수준 비슷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 손보는 한 23%, 그리고 생보 한 3%, 증권은 마이너스 3% 기록했고요. 세 업종 다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하기는 했는데, 손보 쪽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언론 보도들에서 자동차 손해율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또 좀 부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보험업종 계속해서 좋게 좀 보고 있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쨌든 뭐 속도와 뭐 이런 거의 문제지, 이제 뭐 금리 상승 자체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수라고 봤을 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보험사들은 가장 큰 수혜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뭐, 애초에 이익 자체가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손보사들 실적이 되게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뭐 IFRS 17 관련된 재무 영향 공시라든지, 아니면 실손 비급여 쪽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비중 확대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1분기가 업황이 바닥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ELS 쪽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고, 금리들은 급등을 하면서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빠지기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20조 원을 조금 하회하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업황이 둔화되는 폭은 매우 축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는 꽤 오랜 기간 언더퍼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손보사들이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상회할 걸로 보는 이유는 보험 수지 개선입니다. 그래서 합산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포인트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손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삼성화재가 이제 전자특별 배당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기저 영향으로 8.1%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지가 이제 1.8%포인트 개선되는 데는 일단 자동차 손해율이 전년 대비해서 2.9%포인트, 장기 사업 비율이 1.2%포인트 이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좀 운행량이 좀 감소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죠. 예, 굉장히 많아서 좀 뭐 자가 격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이동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운행량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1분기 자동차 손해율이 매우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보장성 신계약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장성 신계약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단기에 집행되는 신계약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장기 사업 비율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계약 감소하는 이유는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요인도 있지만 이제 좀 영업일수도 작년 대비해서 하루 정도 좀 부족한 영향, 뭐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유달리 좀 신계약이 많이 나갔던 거지, 지금 올해는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아무래도 신계약 감소폭은 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2위권사들,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좀 신계약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신계약비도 마찬가지로 축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보랑 증권을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보랑 증권 모두 다 어느 정도 시장 지표가 빠진 거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1분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가 크게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는 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일단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단기에 이제 변액 보증 손익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연말 대비해서 한 220포인트가 코스피가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액 보증 손익이 크게 좀 하락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와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이 전자 특별 배당을 8천억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차익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변액보증 손익은 당연히 대형사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의 영향이 조금 더 클 걸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사들도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차익 개선폭이 워낙에 커서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업종은 사실 거래대금 둔화 그리고 뭐 금리 상승하게 되면 이제 보유채권에 대한 평가 손실 영향이 반영될 거고, 그리고 또 국내외 또 지수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면서 특히 홍콩 지수 뭐 이런 기초 지수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ELS 조기 상환이라든지 해지 손익 부분이 좀 부진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실적이 좀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 보유하고 있는 비시장성 자산들에 대한 재평가익으로 손익이 방어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까지 뭐 놓고 보면은 손보사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보랑 증권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금리 상승기에는 생보가 약간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소폭이나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도 일단은 손보사들의 전년 대비 YOY 증익 스토리는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뭐 자동차 손해율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건 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지만 1분기와 마찬가지로 장기 사업 비율이 2분기에 좀 개선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증익을 좀 이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손보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현재 주가는 작년 말에 좀 과매도 이전 수준을 좀 소폭 상회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보면은 이제 그 보험료, 그러니까 실손 보험료 관련된 어떤 규제 리스크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과매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뭐 회복하고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 저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일단 연초에 크게 아웃퍼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좀 여름경에는 약간 손보사들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구간을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유는 일단은 뭐 장마철에 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제가 뭐 기상청은 아니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뭐 자동차 쪽에 좀 둔화 좀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접하셨겠지만 실손 관련된 비급여 대책들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은 조금 연기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경에는 약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IFRS 17 영향 공시라든지 그리고 비급여 기준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손보사들 투자 매력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탑픽은 현대해상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익권사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보험업종 중에서는 손보를 조금 대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생명이랑 코리안리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도 업황 자체가 아주 뭐 엄청 뭐 2분기에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콜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생명 1분기 손익은 이제 전자특별배당 기저나 이제 변액보증 손익이 좀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좀 감익이 나오긴 하겠지만 컨센트에 비해서는 조금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실적 변동성은 좀 낮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채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금리 상승기에 가장 큰 수혜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반드시 생보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RS 17 도입됐을 때 그냥 세전이익 기준으로 거의 2조 정도의 손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배당 가시성도 높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언론 보도들에서 뭐 금리 상승하면은 RBC 비율 보험사들 깨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RBC 비율이 300%를 상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금리 상승을 가장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생보사라고 판단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코로나19 관련된 적립금 같은 것들이 좀 적립이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다소 부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에 코로나 사망자 수가 피크를 찍고 3분기, 4분기 빠르게 내려와서 사실 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오미크론이 뭐 사망률도 치사율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사망자 수가 되게 빠르게 감소할 줄 알았는데 사실 올해 1분기 글로벌 사망자 수가 작년 4분기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간 실적 추정치를 조금 하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연이은 실적 개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경상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는 사실 적립금 부분이고 조금 뭐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몇 년 오긴 했지만 비경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를 제외했을 때는 어쨌든 재보험료율 상승에 힘입어서 경상적인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 손익 걱정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공동재보험 추가 수재 같은 어떤 이벤트들도 기대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업황 반등이 아주 뭐 크게 엄청나게 뭐 갑자기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 업황이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2022년에 아무리 실적이 빠져도 ROE가 10% 이상은 나올 텐데 PBR은 지금 업종 평균 0.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지표들이 조금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베타가 좀 낮은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금융주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보험사들과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 프리뷰 플러스 뭐 주가 투자 전략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